앞서 보신 것처럼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만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숨진 지금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고소건 말고 이미 관련해서 여러 고소고발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 박 전 시장을 둘러싼 고소고발은 현재 총 3건입니다. 지난 8일 성추행 고소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 관계자 3명이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로 고발이 됐고 또 2차 가해 행위자를 추가 고소했다고 오늘 고소인 변호인 측이 밝혔죠. 예. 통상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이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파장과 또 고소인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처벌과 관계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당부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강제추행 방조라든지 또는 2차 가해자 수사 같은 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죠. 일단 피고발인과 피고소인이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들이란 점에서 직접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전개하다 보면 이 성추행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박 전 시장이 숨졌기 때문에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경우 고인 측 얘기를 들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실까요? 그동안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두거나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당사자의 유품 중에서 찾아서 제출해줘야 돼요. 자, 물론 이론적으로는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은 의문이고요. 자,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까? 네, 이 서울시와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있죠. 이 2달 전인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성희롱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엔 한 번의 잘못이라도 가해자는 승진배제, 무관용 인사원칙, 또 2차 피해 시에 가해자에 준한 징계 등 엄벌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박 전 시장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공이 적지 않습니다만 그 공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런 점도 분명히 마무리가 돼야 할 겁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